선셋 필름은 이런 컬러야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 선셋 퀸은 컬러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선셋 하면 딱 보여지는 그 느낌이 있죠. 반사스러운 선셋 검색해 보시면 쫙 사진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팍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이런 반사 계열에서 반사도를 죽이면 어떤 결과가 올지 소비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영상 속에서 댓글이 선셋 필름에 대한 호기심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셋 퀸은 뭐냐, 선셋과 선셋 퀸이 뭐가 다르냐 라는 그런 질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선셋 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쉽도록 또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선셋 필름은 글라스 틴트에서 나온 최초의 반사 필름입니다. 지금 소비자들과 또 썬팅 샵에는 반사 필름과 비반사 필름만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셋을 그 전에 소개할 때도 반사 필름으로 소개를 했지만 선셋 필름을 반사 필름으로만 단순하게 분류하기는 조금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사 필름이라는 단어는 반사, 금속, 또 번들거린다는 그런 느낌이고 대표적으로 음반사, 참 여러분들 아시죠? 음반사 필름은 길거리에서 보면은 번들번들거린다. 그래서 반사 필름의 어떤 기원이 됐죠. 근데 그 반사 필름 군 속에 집어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또 기술적인 용어로는 타당하지만 단순히 반사 필름이라는 어떤 그런 부류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컬러 필름 중에서도 자연스러운 그린색, 그러니까 유리의 그린 색깔을 잘 받쳐줘서 에메랄드 컬러를 은은하게 비춰줘서 사람 눈에 그린색, 하늘색 컬러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필름이 아닌가.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선셋 필름이 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왜 시공샵에서 많이 찾는지, 이건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야지 필름이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어떤 물성에 대한 어떤 특징보다는 보여지는 어떤 컬러에 대한 개념으로 선셋 필름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선셋 필름을 알기 쉬운 거죠. 선셋을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반사 필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라스 틴트 2006년도부터 쫙 필름을 런칭하면서 전부 비반사, 슈어, 옵틱, 최근에 로데, 팬더 전부 다 비반사 필름입니다. 비반사 필름으로 다 각각의 어떤 컨셉을 줘서 런칭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 2019년도에 그 선셋을 런칭하면서 보기 좋은 반사, 보기 좋은 컬러,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에메랄드빛 반사 필름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그렇게 선셋을 런칭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선셋 필름은 과연 무엇이냐? 지금까지도 일반 소비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반사와 비반사만 생각하십니다. 또 반사 필름을 하시는 분들은 반사 필름만 계속 하시고, 비반사 필름을 하시는 분들은 비반사가 더 우아하고 질리지 않고 좋아라고 하는 고객층이 확연하게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셋 퀸은 반사 필름과 비반사 필름 그 중간쯤은 없어 라는 고객층을 위해서 필름을 런칭을 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반사도를 조금 줄이는 거죠. 지금 선셋의 반사도는 17%, 18% 정도의 반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사도를 더 줄이면 블랙과 선셋, 비반사와 선셋 필름의 중간 형태의 필름이 보여집니다.
은은하게 번들거립니다. 그리고 검정색, 흑색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은은한 그린색의 요소도 살짝 갖고 있고 블랙의 고유의 비반사스러운 깊은 느낌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름이 사실은 더 많은 고객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고 또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셋 퀸이 아직까지도 선셋보다는 덜 팔리는 결과가 오고 또 소비자님들도 덜 찾는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선셋 퀸을 한번 시공해 보려고 합니다. 한쪽에는 선셋, 한쪽에는 선셋 퀸을 붙여서 보여지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좀 너무 오랫동안 자동차 유리가 블랙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탈피해서 좀 은은한 컬러로 보여주면 어떻겠냐라는 것이 사실은 대유행을 쳤어요. 대한민국 썬팅계 자체가 어떤 반사필름 성향의 고객층이 굉장히 커진 결과가 왔죠. 그래서 어떤 선셋 고유의 고객층은 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또 다른 비반사 블랙과 반사 에메랄드의 중간 층으로 더 고객층을 확보하고 또 그런 고객층들을 개발하고 소개하고자 선셋 퀸을 런칭했죠. 런칭한 지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난 반사 필름을 싫어했던 고객도 한 번쯤은 선셋 퀸을 시공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선셋 필름은 이런 컬러야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 선셋 퀸은 컬러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선셋 하면 딱 보여지는 그 느낌이 있죠. 반사스러운. 선셋 검색해 보시면 쫙 사진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팍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이런 반사 계열에서 반사도를 죽이면 어떤 결과가 올지 소비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선셋 퀸도 한번 시공을 해 보시고 이 필름도 괜찮네. 야, 이거 노골적으로 이게 반사가 되는 필름이 아니네. 은은한 느낌이 있네. 예, 라는 어떤 그런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시공할 차는 우리 PD님 차에 전면이 시공이 돼 있죠. PD님 차의 측면 유리를 이용해서 1열은 선셋, 그 다음에 2열은 선셋 퀸을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셋 R. 박스는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 라벨을 보시면, 선셋 10R. 측면용이니까 10이죠. 선셋이 좋은 점이 10%를 붙여도 안에서 아주 잘 보인다는 게 이게 또 기가 막힌 어떤 스펙이죠. 예. 선셋 10% 붙일 거고요. 선셋 퀸은 라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셋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셋은 선셋 R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것은 선셋 Q로 되어 있습니다. 선셋 Q 이것도 마찬가지 10%. 똑같은 10%를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셋 R 가다를 떠야죠. 방향을 잡아서 올려놓고요. 우리 필름 롤 말기가 세계 최고로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잘 말잖아요. 저희 필름이 하드 코팅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왜? 하드 코팅이 미끄럽고
단단하면은 놀 말 때 불편함이 있지만 필름이 스크래치가 안 생기잖아요. 저는 소비자분들이나 시공자분들을 위해서 스크래치 안 생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드 코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재단을 할 때 자세한 방법, 지금 제가 어떻게 재단하는지는 다음 기회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료를 항상 저는 성형을 해줍니다. 성형을 왜 힘들게 하냐? 시공 결과물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굳이 염료리도 항상 성형을 해줍니다. 성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염료리 성형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료를 성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염료를 깔끔하게 성형하는 것이 더 전면 후면 성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조그만 일일수록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테나가 300도야. 성형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피코 엣지가 이쁘게 안 나오고 또 옆에 들뜬 사이로 다 먼지도 아주 잘 유입이 되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붙이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붙이시는 샵 사장님들 많은 걸로 얘기 들었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요거 저 따라 몇 번 해보시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 지켜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뭐든지 어설프게 따라하면은 안 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져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하죠. 지금 보니까 움직여요. 이걸 그대로 시공하면 분명히 이걸 하자가 납니다. 이거는 전면을 하던 그 용액이에요. 그걸 그대로 측면에다 했더니 얘가 놀아요. 지금 움직이니까 또 작업이 늘어났어요. 얘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을 가해야 돼.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 제가 지금 잠깐 55mm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전면용 물통과 측면용 물통을 항상 따로 쓰셔라. 올가 틴트 슬리머, 틴팅 마운틴 솔루션의 그 희석 양을 전면과 측면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정도 꽂았는데
필름이 안 움직여요.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이렇게 두 방만 찍어주면 돼요. 야, 미국, 지난번 그 미국에서 찍은 그 미국의 라이프란 친구하고 찍은 영상 보셨죠? 예. 제가 요거를 안 가져가서, 요거, 아트나이프. 요게 있어야 그냥 펄펄 나는데, 요걸 안 가져가고서 칼로다 그냥, 도르코 칼날로. 아, 정말 아쉽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서야 말할 수 있지만 가져갔는데, 호텔에서 안 갖고 나갔어요. 하도 정신없어서. 자, 이 마지막에 이게 뿌릴 때 제가 지금 뭘로 뿌리고 있습니까? 생물을 뿌리죠. 왜 생물을 뿌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얘기를 안 해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예,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왜 생물을 뿌리는지. 뭔가 뜬다는 얘기는 뭔가 안 맞는다는 얘기 이겠죠. 자, 그냥 봤을 때는 단차가 보여지지 않지만 뭔가 미세하게 단차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아름다운 작품을 매일 만든다 생각한다면은 집에 가서 밤에 잠이 안 오겠죠. 여기 조금 올라와 있는데 그냥 시공한 것이 계속 생각나면은 제가 잠을 못 자요. 먼저 이 플라스틱 헤라를 쓸 때는 항상 돌가루, 유리가루, 먼지가 있는지 한번 모르니까 한번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스크래치가 안 갑니다. 이 모양을 보면은 밖에 나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깨끗하면 밖에 나가서 봐도 깨끗한 거죠. 이게 좀 끝에가 먼지 같은 티가 있으면은 아니나 다를까 밖에 나가면 그냥 지저분합니다. 물은 다 그 유리 안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저 물구녕으로 해서 다 나오게 됐어요. 물 뿌리는 거는 어설프게 뿌리면은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확실하게 뿌려주셔라. 특히나 항상 여기 들어가는 먼지는 어디서 들어간다? 밑에서 들어가지 않고 이 줄을 타고선 들어옵니다. 물을 뿌리더라도 이 경계선에다 뿌려야 됩니다. 유리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흘러내리게 만들어야 되죠. 대부분 집어넣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다 씹혀요. 왜? 박킹이 있어서 이렇게 집어넣지 못하고 구겨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이 구김을 없애기 위해서 구김 자체가 씹히는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 시간을 들인다면은 이런 데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썬팅할 때. 미세한 꺾임이 아예 안 생기는 게 좋지. 꺾인 다음에 잡으려고 3분, 4분, 5분 동안 거기다 시간을 들여봤자 그 제품의 퀄리티는 이미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꺾임이 아예 안 생기도록 제가 이렇게 조심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스키징 뭐 이게 천천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물 잘 빠지면 되는 거지. 이런 데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인다기보다는 기술적인 각도, 힘, 방법으로 스키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선셋 10 프로, 선셋 10R 제품으로 1년 시공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로 2열 선셋 퀸 시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열은 그 선셋 퀸 제품으로 손 재단을 했습니다. 선셋 퀸은 선셋보다 훨씬 열 성형하기가 쉽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선셋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그 백화 현상, 히트건으로 굽다가 금속이 타서 하얗게 시공 후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현저하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수축하는 모양새 자체도 좀 더 예쁘게 성형이 되고요. 성형하는 시간도 좀 짧습니다. 이 굽는 시간이 2배 정도 짧아요. 이렇게 돌출된 점박이 같은 경우는 재시공할 때 이 점박이 사이에 투명하게 이렇게 낀 본드 자국 같은 것들이 항상 있어요. 재시공이라고 해서 그 대충 재시공스럽게 시공하는 것은 아예 시공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재시공이지만 새 차처럼 퀄리티가 나와줘야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쪽유리 시공할 때 헤라를 대지 않고 물로만 시공한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헤라를 아예 대지 않았죠. 쪽유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잡고 깊은 곳부터 딱 들고 한 번에
이런 모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씹히지 않으면서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오므려서 쫙 펴주는 형식으로. 가급적이면은 플라스틱 헤라보다는 우레탄 융으로 해줘야 기스날 확률이 적죠. 잡아주고 테두리에서 계속 습기가 나오기 때문에 융으로 한 번에 잡아주는 겁니다. 선셋 퀸 시공을 마쳤습니다. 앞유리는 선셋 R, 선셋 제품이고 뒤에는 선셋 퀸 제품을 붙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금 이런 조명빛 아래서가 아니라 실제 야외로 나가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게 번들거리는 느낌이 선셋은 좀 사물이 선명한 입자로 다 반사돼서 보여지고 있고요. 얘는 조금 흐릿하게 반사되는 모습이 육안상으로는 보입니다. 카메라에서 잘 차이가 없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현저하게 차이가 제 눈에는 보이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현저한 차이라고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카메라가 아닌 실제 어떤 모습에서는 선셋 퀸과 선셋 제품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반사 필름이 아니라 선셋 반사라는 거. 이게 선셋 퀸이고요. 이게 선셋 R 제품입니다. 제가 그 서막에서 언급을 드렸지만은 선셋 제품은 좀 더 젊은 층이 선호할 만한 에메랄드, 좀 선명한 에메랄드 빛을 비추고 있고요. 거기서 반사도를 살짝 낮춘 선셋 퀸 제품 같은 경우는 중후한 에메랄드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느낌이 들죠. 예, 다크하니까 다크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실제 육안상으로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두 제품 다 선셋 제품이라는 거, 선셋 R과 선셋 퀸 제품이라는 거. 선셋 제품은 이런 컬러 구조를 갖고 있다. 유리 자체의 그린 색깔을 받쳐주는 금속 스포터드 배경에 스포터드 피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 자체의 컬러를 보여준다라는 데 어떤 컬러의 의미가 있고요. 잘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묘한 차이가 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사 필름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을 가졌던 고객이시라면은 선셋 퀸 시공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나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셋 퀸과 선셋 기존 제품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시공점 사장님들과 우리 영상을 보시는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은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